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사과값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사과값 결국 세계 정상 찍었다. 국내의 사과값이 주요 9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어요. 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물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짜리 하는 데도 있다던데 팔리지도 않아서 사과가 썩고 있대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대책도 없어요. 천정부지 물가, 한국 사과, 감자, 바나나 값 세계 1위. 사과뿐만이 아니라 감자랑 바나나도 세계 1위예요. 엄청 비싸다. 이야, 이재명도 지적했죠. 10,000원으로 한 끼커녕 사과 하나를 겨우 산다. 정권 갈아엎어야죠.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 하나 못 잡고 오르기 전에 원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통령이 정신줄 놓은 놈인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사과, 감자, 바나나 세계 1위고 우유값도 세계 1위예요 지금. 이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런던보다 비싼 게 서울의 우유 가격입니다. 와, 우유도 제일 비싸고. 아니 월급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닌데 물가는 세계 거의 1위 수준이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양배추가 7,500원인데도 있어요. 농협에 뭐 마트인데. 이야, 7,500원짜리 양배추. 양배추는 싼 거 아닙니까? 편하게 막 식당에서 채 썰어서 서비스로 많이 주잖아요.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도 샐러드 많이 퍼주고 이런 건데 7,500원 하는 양배추도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양배추 가격이 40%나 뛰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한 통에 평균 5,000원대래요. 전국 평균으로 쳤을 때는. 야, 어떻게 한 달 만에 40% 물가 상승을 하는데 이걸 조치를 못 취하고 있을까? 물가 오를 것 같으면 원래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의미입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스타벅스 이어 과일은 서민 음식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겠군. 지금 한국에서는 과일이 서민 음식이 아니랍니다. 이게 작년 2월달과 올해 2월달의 물가를 비교한 건데 사과가 23,000원이 64,000원이 됐어요. 배가 30,000원이 75,000원, 포도가 11,000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 단감이 18,000원이었는데 5만원, 단감이 5만원이 됐어요. 10kg에. 엄청 올랐네. 감귤 8,500원이었는데 21,000원, 참외가 67,000원이었는데 76,000원, 토마토가 15,000원인데 21,000원. 막스그라 드셔야 되겠다. 토마토 대여섯 개분에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는 막스그라. 물가 너무 비싸네요. 딸기 8,600원이 16,000원, 오렌지가 66,000원짜리가 72,000원. 1년 사이에 망고가 30,000원이었는데 지금 40,000원. 야, 망고는 수입 과일 아니에요? 수입 과일인데 왜 이렇게 또 올라?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유통 구조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첨가물 도매 시장인다 어디다. 이런 것도 제대로 손을 봐야죠. 그 강력한 검찰 권력을 사용해서 입틀막 하지 말고 정말 민생을 위한 일의 독재 권력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통업자들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농부들은 돈 못 벌어야 물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농부들이 돈 벌어간 거 아닙니다. 3월 소비자 물가 동향 1년 전보다 3.1%,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 상승해요. 2%대로 진입을 해야지 그나마 물가가 안정되는 건데 사과는 88.2%나 올랐어요.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상승폭. 배는 87.8% 올랐습니다. 귤 68.4%, 파는 23.4%.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죠. 월급을 안 오르는데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은 자꾸 떨어지는데 물가만 올라요. 그러면은 메뉴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장사가 안 되죠. 악순환 계속 매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가격을 안 올리면은 적자고. 과일만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설탕, 소금도 폭등했습니다. 설탕, 소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나 레스토랑, 식당, 자영업, 요식업 하시는 분들 설탕, 소금은 아주 필수적인 건데 백설탕 1kg가 26% 상승, 맛소금 500g이 24% 상승했어요. 과자, 빙가류 7% 상승, 수산물 가공품 9% 상승, 가사, 위생용품 8% 상승. 애호박은 거의 비트코인급이라고 하대요. 매일매일 가격이 요동친다고 하던데 흑, 대파, 애호박 등 채소값 급등, 생필품 역 167개 가격 1년 새 평균 9% 인상, 사과값의 급등 등의 영향으로 3%대 물가에 재진입했어요. 물가 못 잡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정권 왜 차지한 겁니까? 지네들 헤쳐먹으라고 우리가 표 대선에서 찍어준 걸까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죠. 전두환보다 못해요. 지금 전두환 때는 그나마 좀 서민들 잘 먹고 잘 살기는 해주면서 헤쳐먹었다고요. 경제는 챙겼단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한테 다 맡겨두고 군발이들이니까 정치 경제 모르니까 다 맡겨두고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네 독재 정권을 다 헤쳐먹으면서 서민들 약자들 예산 다 삭감하고 다 죽이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3월 물가 3.1% 상승, 사과 88.2% 역대 최대폭 상승. 노태우 때는 아파트 가격도 잡았어요.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로 김영삼 때 아파트 가격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3.4%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요. 비빔밥 5.7% 상승, 떡볶이 김밥 5.3%, 냉면 5.2%, 햄버거 5%, 구내식당 5.1% 상승. 주요 외식 물가 상승률 추이. 서민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시켜 먹고 사 먹는 햄버거, 치킨, 피자도 다 올랐어요. 햄버거는 전년 동기 대비 17.1% 가격 상승. 와. 피자도 서민들이 그냥 배달 시켜 먹는 음식인데 12.2% 상승. 치킨도 6.8% 상승. 배달 한국에서 이제 시키면 몇만 원이에요. 배달비도 비싸고 배달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적다고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불만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망할 위기예요. 빨리 이재명의 민주당 몰아줘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씩 받고 멱살 캐리해서 경기 살리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총선 끝나고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칠 게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임 찍었다가 정권교체 못하고 임기 3년 그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완전 망해요. 올해 안에 강력하게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진짜 뒤집어 엎어질 거예요. 올해 안에 총선 끝나고 금융위기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약 한맛 IMF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보수 언론들도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보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보도해주고 있어요. 돈이 진짜 없네. 고물가 못 버틴 2030 결국 고물가의 점심 메뉴 고민하는 직장인들 착한 가격이라면 JTBC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 긴 경기 침체 벗어나는데 2년 걸릴 것이다. 사실이니까 적폐 언론들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자들도 방송국 직원들도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 오르고 힘든 거 아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요. 내피배 시대 가난함을 이겨내자 고물가 월급 통장 엔겔지수가 식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식비 비율이 높으면은 저소득층이다 이런 건데 물가가 비싸서 장바구니에도 많이 못 채워요. 좀만 채워도 몇십만 원 나올걸요. 외식도 못하고 배달도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물가 정책에 거리로 나온 축산 농민분들이 물가 올랐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한하게 유통 구조가 수십 년째 참 불합리한 구조예요. 이런 거 진짜 검찰 독재 정권으로 한번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 초특가 판매하면은 줄줄이 완판된대요. 그러니까 좀만 싸게 팔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형적인 불경기죠. 완전 경기 침체고. 요거를 벗어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기본소득이에요. 전국민 100% 소멸성 주택화폐로 지급해서 25만원씩 전국민이 막 쓰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러면 진짜 급등합니다. 갑자기. 1차 재난지원금 받아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때 경기 무진장 좋았던 거. 밖에 나와서 돈 쓰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카드 매출이 30%나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다가 플러스 카드 매출까지 또 늘어난 거예요. 밖에 나왔으니까 가족들하고 기본소득으로 동네 가게에서 먹고 우리 노래방 가자 하고 노래방도 가고 기분 좋아서 술도 또 마시고 자기 카드 내서 밖으로 나와서 돈을 써야지 돈이 도는 거니까 경기 진작 효과 선순환 효과가 상당한 거예요. 기본소득이란 거는.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부자 감세들 막 해주니까 빵꾸가 났죠. 수십조 빵꾸가 났어요. 지금 빚쟁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채우나 해서 범칙금, 제가 작년쯤에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정권이 세수 부자 감세해주면서 빵꾸 나면은 범칙금 많이 뜯어낼 거다. 역시나 어쩐지 단속 심하더라. 정부의 역대급 과태료 징수. 기분 탓이 아니고 진짜로 많이 뺑 뜯고 있어요. 신호 위반 사상 최대 건수 기록하고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 상반기에만 1185만 건이에요. 지금 속도 위반,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별의별 걸로 딱지 안 끊어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후면 번호판, 전면 번호판 다 단속한다고 하대요.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를 노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과태료 2021년에 9,200억이었는데 2022년에 1조 2천억, 2023년 상반기에 6,300억 상반기만, 그리고 2023년 8개월분이 8,400억. 어이구, 요거로라도 어떻게든 세금을 뽑아내는 거죠. 재벌들 왜 이렇게 수십조를 아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 잘 된 것도 아닌데 세금 좀 아껴준다고 해서 부자들이 고용을 많이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런 뻘짓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벤츠 S클래스 1억 5천, 벤츠 G클래스 2억 4천 이런 고급 수입차들의 금융비용 환급을 해준대요. 소상공인 금융비용 환급 대상, 차량 리스하는 부자들 있죠. 사장님들, 법인차, 또 BMW 8 시리즈 1억 4천, 포르쉐 718 박스터 S 1억 원부터 시작하고 포르쉐 파나메라 1억 5천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이 법인차로 샀어도 이런 걸 환급을 해준대요. 국가 세금으로. 리스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서 정부 지원폭이 축소되니까 포함시켜야 돼요. 아니, 이런 차를 법인차로 타고 다니면 그래도 사업 잘 돌아가는 부자예요. 부자 걱정해줄 필요 없습니다. 1억 5천짜리 벤츠, BMW, 포르쉐를 타면은 회사 문제 없는 거예요. 진짜 회사 망할 것 같으면 이런 거 다 정리합니다. 이런 차를 금융비용을 환급해준대요. 국가 세금으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고가 외제차 타는 분들 중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분 많아요. 아니, 사정이 어려우면 고가 외제차를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모닝이나 다마스를 타고 다녀야죠. 이렇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을 아껴주겠답니다. 와, 부자가 좋긴 좋다. 부자는 좋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올해 안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몰빵으로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윤석열을 그냥 찍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다수가 윤석열을 저주하고 있어요. 중도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당의 몰표를 찍어줘야 돼요. 이재명은 좌파다, 빨갱이다, 상관없습니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냥 성남시장 할 때부터 민중 민생 약자 편만 들고 정책, 국민들 시민들 행복하게 해주는 정책 공약 이행하는 걸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범죄자라서 안 된다. 이재명 수사하는 잣대로 윤석열, 한동훈 국내문 의원들 다 수사하면 얘들 한 명당 징역 20-30년 이상씩 나올들 드글드글해요. 윤석열, 한동훈도 징역 50년 100년 나올들이에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때부터 털렸어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지금까지도. 압수수색을 1000회 이상 당했습니다. 10수년간. 그렇게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감방은 안 갔어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도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재판하고 괴롭히기만 할 뿐 이재명을 감방에 쳐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중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죠.
지금 국내 물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가 상승까지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어요. 국제 유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 못 잡습니다.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 가격도 국제 유가 오르면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농촌에서 재배한 채소, 과일들 서울이나 대도시로 옮기려면 트럭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운송비가 늘어나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전체 물가 다 오릅니다. 중동 불안해 브렌트유 배럴당 89달러 5개월 만에 최고고요. 또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이 WTI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돼요. 분노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농촌, 어촌, 산업계, 중소기업 모두 다 힘들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소수의 분들이나 좀 돈벌이 하는 거지 지금 다 힘든 상황이에요. 건설업도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몇 달 전에 한번 터졌어야 할 일인데 지금 국가 세금을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든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대출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도 금융권에서 금리를 2배를 올려버렸대요. 지금 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설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다 같이 망하자 될 것 같아요. 줄줄이 비엔나로 도미노처럼 이제 다 무너질 겁니다. 제2금융기관들, 건설업체들. 그래서 IMF급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근데 국내 힘을 많이 찍어주고 조국 찍어주고 이래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할 만한 칼을 못 쥐게 된다면 진짜 IMF로 고통받으면서 남은 임기 3년을 신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끌어내릴 힘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금융권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서 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연 8.5%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래요. 그래서 일부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2배 정도. 그래서 과도한 고금리로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를 멈춰야 할 판이에요. 돈이 안 돌고 있는데 이자만 올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요것도 문제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번호표 받고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망할까. 대형건설의 지원이 4월 11일 날 딱 종료되거든요. 총선 다음 날. 대형건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소하는 국내 건설 수주 2021년, 22년, 23년 아주 급락했어요. 지금 더 급락했을 겁니다. 건설 수주 자체가 없어요. 수요도 없고 지금 집을 사는 거는 다들 바보 같은 짓이라고들 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에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권 부동산의 PF 연체율 대출 잔액도 지금 134조 원까지 올라가 있고 요거 하나 총선 끝나고 바로 터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혼란을 어떻게든 대처하고 해결할 그 적임자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념 대립하고 진영으로 편가르기 해서 좌파나 우파나 싸울 때가 아니에요. 다 같이 죽어요. 좌파나 우파나. 민주당한테 몰표 안 주면은 다 죽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문제 해결 능력의 마술사예요. 이재명이 판교 환풍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자들 자기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게 남경필 탓이 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나서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판교 환풍구 참사 끝까지 책임진 이재명 시장 감사패 받았어요. 추락 사고 부상자 가족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정권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에 하나 일어났더라도 정말 억울한 눈물 흘리지 않게 피눈물 안 흘리게 이재명이 대처를 잘했을 텐데 이재명 문제 해결은 제일 잘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현직 정치인 중에서. 그래서 지금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올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총선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한테 물표 찍어주셔야 돼요. 부동산 PF 부실 폭탄 신탁사까지 덮쳤대요. 건설사가 공기를 제때 못 맞춰서 신탁사가 배상하라 이러면서 별의별 게 지금 계속 터지기 직전 상황인데 건설업계는 별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 찍는 것밖엔 대안이 없습니다. 총선 끝나면 다 내팽개 칠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재산만 253억이에요. 부동산만. 근데 부동산만 있겠습니까? 얘들이 꽁쳐놓은 재산들이 수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차명으로 부동산 사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거 많을 겁니다. 이거 파헤치면. 이런 미친 가족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 참 어이가 없네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조국도 적폐 윤석열과 한패입니다. 문재인과 한패고.